들리나요? 지금 너무 옆에서 들려가지고 팀장 목소리가 들려요. 오케이. 그렇게까지 질색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야.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위키트리의 권혁재 PD입니다. 오늘 12월 12일 그렇게 아기다리 고기다리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3세대 K5가 신차 발표회를 가지고 오늘부터 공식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사전 계약이 16,000대에 이른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죠. 1세대 K5가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판매량을 보여줬던 것처럼 3세대도 획기적인 디자인 변화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량은 1.6 터보 모델이고 1.6 터보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요트블루 색상인데요.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보니까 약간 진청색 이런 느낌으로 보이죠. 근데 이게 또 밝은 곳에 가면은 엄청 푸른색으로 보입니다.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나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제가 프리뷰 행사에서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프리뷰 행사 때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따가 오후에 시승 행사가 잡혀져 있고요. 시승 행사 통해 가지고 차량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오늘 이날을 위해 가지고 소나타 DN8 2.0을 시승을 했었죠. 근데 오늘 준비된 차량은 1.6T GDI 모델이라고 합니다. K5 2.0이 조금 가속력이 좋아졌다 이런 댓글을 어제 누가 달아주셨던데요. 2.0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시승을 해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1.6 터보를 타보면서 아무래도 소나타 2.0과 좀 비교를 하는 수밖에 없겠죠. 해서 어떤 파워트레인을 선택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K5가 소나타에 비해서 휠 베이스가 1cm 늘었다고 해요. 그렇게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지만은 제가 잠깐 시간 날 때 뒷좌석 공간 어떤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K5 뒷좌석에 앉아봤는데요. 1cm 커졌다고 해서 공간상으로 그렇게 크게 많은 부분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실상 소나타랑 거의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열선이라든가 이런 커튼이라든가 그 다음에 암레스트의 컵홀더 그 뒤에 스키스로 있는 것까지 소나타랑 구성 동일하고요. 그럼 편하게 기댔을 때 등받이 각도나 헤드룸 공간이 살짝 부족한 거 그것도 소나타랑 거의 똑같습니다. 뒷좌석만 놓고 보면은 소나타나 K5나 크게 다른 점 없을 것 같고 다른 점 딱 하나 있죠. 소나타에는 없는 12V 아울렛이 하나 더 달려 있다는 점, 그 점 하나 정도 다릅니다. 그 소나타와는 다르게 대시보드가 조금 높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나타는 대시보드가 조금 밑으로 쳐져 있는 느낌, 그래서 앉은 키가 작은 여성들도 운전하기 쉬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K5는 보니까 시트 포지션은 소나타에 비해서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지금 더 낮출 수 있을까요? 더 낮아지네요. 엉덩이 쪽이 더 낮아지는 건 아니지만 더 낮아집니다. 시트 포지션은 소나타보다 좀 낮은 것 같고요. 대신에 대시보드가 높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앞부분이 소나타에 비해서는 좀 높아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드디어 시승 차량에 앉았습니다. 현재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시승 차량,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이 아닌 1.6 터보 모델입니다. 소나타로 치면은 소나타 센슈어스 모델이죠. 근데 왜 사람들이 1.6 터보가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정말 힘이 좋네요. 일단 아직 주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눈에 보이는 요소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요. 가장 많이 홍보가 됐었던 게 이 풀 LCD 클러스터인데요. 이게 현재 날씨를 반영해 가지고 디자인이 바뀐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은 비가 오는 디자인, 석양이 지면은 석양이 지는 디자인, 이렇게 말이죠. 상당히 심미적으로 이뻐 보이긴 하는데 그것만 표현하기에는 조금 아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더 색다른 정보, 뭔가 다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나타 2.0 같은 경우에는 낮은 RPM에서 힘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1.6 터보 같은 경우에는 엑셀에다가 발을 대는 순간부터 굉장히 높은 힘이 발휘가 됩니다. 만약에 2.0하고 1.6 터보하고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볼 여력이 있겠지만은 1.6 터보가 2.0에 비해서 불과 100만 원이 채 가격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야, 그럴 거면은 이거 1.6하고 2.0하고 세금 차이도 있잖아요. 일단 배기량별 세금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2.0이 아니라 1.6 터보를 진짜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기아차에서도 K5를 판매를 하면서 1.6 터보를 좀 더 메인 모델로서 가져가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나타 DM8 2.0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1500cc 미만에서는 그 엑셀에 좀 먹먹한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1300cc, 1200cc 지금 현재 속도가 70에서 80km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힘이 좋습니다. 속도 올라가는 것도 금방 올라가고요. 엑셀에 살짝만 힘 줬는데도 올라가고요. RPM을 낮게 사용하니까 또 그만큼 연비에서 좀 저기가 있겠죠. 자, 이제 고속도로를 타기 전에 나들목 이제 갈 건데, 대략적인 코너 한번 볼까요? 아우, 코너. K5도 코너링 기가 막히네요. K5가 휠베이스가 10mm가 길다고 말씀드렸죠. 1cm 길이. 그러면서 제가 사실 걱정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길이가 길어지는 만큼 소나타에 비해서 안락한 세팅을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요. 방금 전에 코너 돌아보니까 안락한 세팅을 위해서 주행 성능을 포기했다거나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코너 정말 괜찮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의 색상은 아까 전에 잠깐 설명드렸던 요트블루 색상이에요. 사실 제가 제일 타보고 싶었던 색상이기도 합니다. 제가 1세대 K5가 처음 나왔을 때 산토리니 블루라는 색상이 있었어요. 아마 중형차에서 파란색으로 홍보하는 경우는 처음이었을 텐데, 산토리니 블루의 K5를 그때 너무 갖고 싶었어요. 어린 마음에. 시승이긴 하지만은 어떻게든 파란색 K5에 이렇게 또 앉아보게 됐는데요. 2세대 때는 이렇게까지 파란 K5는 없었거든요. 정말 사람들 눈에 이미지에 확 끼어들 것 같고, 그리고 1세대 K5의 산토리니 블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와서 보면은 조금 과한 색상 아닐까라는 느낌도 드는데, 3세대 요트블루 색상 같은 경우에는 톤이 상당히 많이 정제되어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만약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탄다고 해도 그렇게 젊은 티나는, 날티나는 약간 그런 느낌의 색상은 아닐 것 같아요. 이 차에는 8단 변속기가 달려있죠. 100km 크루징에서 RPM이 1600rpm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8단 기어를 쓰니까 그만큼 낮은 엔진 회전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연비에 있어서는 분명히 좋은 영향이 있을 겁니다. 현재 이 차량 주행거리 138km죠. HDA 아직 학습이 좀 덜 돼 있을 겁니다.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느낌이 있네요. 자, 지금 다시 핸들에서 손을 놨습니다. 지금은 좀 직진 위주의 차선이어 가지고 비교적 차선을 잘 잡아주고 있어요. 가운데 쪽으로. 자, 핸들을 잡으라고. 소나타보다는 조금 경고가 일찍 뜨는 것 같아요. 지금 직선주로 있는데도요.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긴 직선주로에서는 그래도 핸들을 잡으라고 경고를 그렇게 일찍 띄워주진 않았습니다. 또 핸들을 잡으라고 경고를 떴네요. 안 잡아보겠습니다. 지금은 또 스티어링 휠 보조 시스템을 잘 잡아주고 있어요. 근데 경고가 소나타에 비해선 자주 뜨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핸들을 잡으라고 막 띄워주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성화를 하면은 잡아줘야죠. 네. 아무래도 이거를 너무 맹신을 하거나 이런 경고를 일찍 안 띄워줘서 사고가 났을 때 제조사에도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고의 빈도를 조금 좀 그래도 늘린 것 같아요. 기존보다는. 스포티해 보이는 외관하고 다르게 실내는 K7에 많은 것들을 갖고 왔고요. 이런 계단식 센터 페시아의 구조라든가 우드 그레인의 사용이라든가 말이죠. 스티어링 휠의 감촉이나 그런 거는 소나타랑 비슷한데, 소나타보다는 스티어링 휠의 림이 조금 두껍습니다. 잡았을 때 되게 안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현재 지금 타고 있는 1.6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이 D컷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쪽이 깎여 있는데요. 사실 이 D컷 핸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스포츠카들, 특히 경주용 차들 있죠. 페라리 같은 차들 보면 전고가 엄청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벅지가 스티어링 휠에 걸리는 거예요. 승하차를 위해서 이 스티어링 휠을 꺾어 놓기 시작한 게 D컷 핸들인데, 사실 이런 중형 세단이나 그런 데에는 D컷 핸들 필요 없죠. 심지어 현대 기아차에서 가장 스포티한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벨로스터 N도
디커 스티어링 휠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액세서리용으로서 조금 더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디컷은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 좋아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디커 스티어링 휠인 거 빼고는 패들 시프트와 손과의 거리, 그 다음에 이런 조작성 다 좋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터널 들어갔다 왔는데 제가 소나타에서 이쪽 부분이 이제 조명 관련 버튼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쪽 부분이 라이트가 켜졌을 때 점등이 안 돼서 아쉽다라고 했는데 K5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조명 버튼이 있고요, 빌트인 캠 버튼까지 있는데 라이트가 점등이 돼도 조명이 안 들어오네요. 그리고 이 머리 위에 있는 이 램프 있죠, 이것마저 터치입니다. 터치 누르면 켜져요. 왜 이렇게 터치를 좋아할까요? 보세요, 뭐 물리적인 버튼이 아닙니다. 그냥 손만 갖다 대면 켜져요. 이렇게 위에 디스플레이와 디스플레이 버튼의 배치라든가 이거 소나타랑 동일하고요. 공조기 제가 소나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치 방식입니다. 밑을 볼 수밖에 없어요. 시선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앞 차량에 대한 시선이 분산이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낮은 위치에 있는 버튼들은 터치 말고 물리 버튼으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몸이 기억해가지고 누를 수 있게요. 터치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인식이 돼야 되니까요. 하지만은 이것까지 터치를 했다는 거는 좀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센터 터널 이쪽이 전반적으로 다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을 썼어요. 문제는 소나타의 블랙 하이그로시는 그래도 지문이 좀 덜 찍힌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조금 지문이 잘 찍히는 느낌이다. 오늘따라 유분기가 뭐 폭발하거나 그런 날도 아닌데 조금 지문이 남는다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이 보통 어디 쪽에 많이 쓰였냐고 하면은 이쪽 모니터 쪽 베젤하고 이쪽 이 베젤이 계기판 쪽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하고 공조기 쪽도 블랙 하이그로시 버튼하고 맞춰가지고 올 블랙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쪽에도 먼지 같은 거 묻으면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아예 블랙 하이그로시 천지고요. 그런 것에 예민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나타에서 이 사이드 브레이크, 그러니까 주차 브레이크죠. 주차 브레이크 버튼이 이쪽에 있었거든요. 왼쪽 운전석 왼쪽 밑에 있어가지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조작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K5는 사이드 브레이크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조금 더 친숙한 위치에 달려 있고요. 그 옆에 오토 홀드, 그 다음에 주차 경고하는 센서, 전방이나 후방 모니터 볼 수 있는 이런 카메라들 버튼이 있고요. 그 뒤에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드라이브 모드 조절하는 장치 있고, 그 가운데 스티어링 휠 열선하고 주차 보조 장치가 있습니다. 이쪽 버튼은 조금 톤을 좀 뒤로 빼야 되는 위치에 있어요. 조작할 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앞쪽에다가 많이 배치하잖아요, 현대기아차는. 근데 이 뒤쪽에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뭐가 오거나 했을 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서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운전 중에는 당연히 핸드폰 조작하면 안 되죠. 핸드폰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운전에만 집중해라 할 때는 이거 뭐 그런 모드,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네. 충전돼요? 네, 돼요. 신기해요? 네, 신기하다고 합니다. 실내 내장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요, 소나타랑 거의 크게 다른 재질은 없고요. 그냥 블랙 하이그로시 사용이 좀 더 많다는 거, 우드 그레인이 들어갔다는 점, 그 다음에 이런 메탈 소재, 이거 물론 완전 메탈은 아니고요. 이쪽 밑에는 플라스틱 부분이고 이쪽 위에는 진짜 메탈인 것 같아요. 이 밑에 플라스틱 부분도 메탈 느낌을 사가지고 디자인을 살렸다라는 거, 그래서 스포티한 느낌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에 대한 공존이 있다라는 거, 이런 점은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스피커가 있고 도어 핸들이 있는 부분인데, 이쪽 부분은 조금 싼 느낌의 플라스틱 재질을 썼어요. 근데 이 부분 어차피 손 그렇게 많이 안 가는 부분이니까요, 뭐 그러려니 합니다. 이 차급에선요, 뭐 그 정도, 뭐 그럴 수 있지, 그런 생각이에요. 신차 발표회를 하는데, 보통 신차 발표회를 하면은 제조사에 디자이너분, 그 다음에 마케팅 담당하시는 분, 그 다음에 수석연구원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차량에 대한 브리핑을 하시는데, 특이하게도 카카오에서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지금 현대기아차와 카카오가 서로 협업해가지고 차량의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이 발전시키고 있는데, K5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어떤 것이 되느냐, 자,
스티어링 휠에 보면은 음성인식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눌러서 한번 명령을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뒷좌석 창문 열어줘. 후석 창문을 엽니다. 카메라로는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 후석 창문이 열렸습니다. 뒷좌석 창문 닫아줘. 후석 창문을 닫습니다. 네, 지금 또 다시 창문 닫았고요. 그 외에 이런 것도 됩니다. 네, 말씀하세요. 따뜻하게 해줘. 26도로 설정합니다. 지금 온도가 26도로 설정이 됐습니다. 해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있어요. 승차감은요, 소나타와 비교했을 때 극적인 변화가 있느냐? 아니요, 극적인 변화는 못 느끼겠습니다. 휠 베이스가 늘어나면서 좀 안락한 세팅을 할 것 같다라는 추측을 살짝 했었는데 그렇게 극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승차감 나쁘지 않고요, 괜찮고요. 그렇다고 노면의 정보를 전달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전달해줘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전달을 해줍니다. 소나타보다 살짝 편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뭐 그렇게 유의미할 정도로 편해졌다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시승 코스 자체가 워낙에 직선 위주의 도로다 보니까 롤링이나 피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크게 경험해보진 못했는데, 아까 전에 나들목에서 속도를 높여서 조금 들어가 봤을 때는 그때 롤링 크게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차가 길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소나타보다는 피칭은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브레이크를 잡았다거나 급가속을 할 때 지금 앞뒤로 이렇게 기우뚱하는 느낌은 소나타보다는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심해서 앞으로 확 고꾸라진다, 코너 돌 때 어디로 틀어진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코너 돌 때 보셨죠? 코너 엄청 잘 돕니다, 이 차. 스포츠 모드에서는 좀 명확한 뭔가 변화가 있나 한번 봐야 되겠죠. RPM 높게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2100, 2600, 2700, 2800 RPM 가는데도 변속 안 하고 있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더 무거워진 느낌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 그냥 조금 엑셀을 깊게 밟아봤을 때 엔진 소리거든요. 자, 한번 다시 들려드릴게요. 네, 이 소리하고 이 소리하고 명백하게 다르죠. 이건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일단 RPM 변속 시점을 바꿔준다는 거, 그 다음에 엔진 사운드 음을, 인위적인 사운드긴 하지만요, 그런 사운드를 스피커를 통해서 내보내준다는 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감성적으로 조금 더 스포티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 엑셀링 반응 같은 경우에는 좀 예민해지는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낮은 RPM에서부터 힘이 발동이 되다 보니까 얌전하게 타고 다니면 연비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시내 주행은 못 해보고 있죠. 시승 코스가 간선도로와 고속도로 위주이기 때문에요. 지금 그런데 연비가 16.5km가 찍히고 있습니다. 제 차가 준준형 차인데 연비가 진짜 안 좋아요. 제 차도 이제 다운사이징 개념에서 1400cc의 과급기를 물려놓은 세팅인데 연비가 진짜 안 좋거든요. 근데 이 차는 중형차에다가 1600cc 엔진 과급기를 물려놓은 건데 연비가 너무 좋아요. 연비 생각하면은 중형차 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반응이, 중형차에 1600cc 엔진을 달았는데도 이 정도 펀치력이 나와준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세근면이나 뭐로 봤을 때 굳이 2.0 자연흡기를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저는 중간 종착지인 파주까지 왔고요. 소나타에 들어가 있던 대부분의 옵션들이 이 차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양옆에 뭐 차량들이 있어갖고 내가 타기가 어렵다? 자, 이렇게 리모컨 가지고 전진, 후진까지 하는 기능 전부 다 됩니다. 소나타에도 들어가 있던 기능인데 K5에도 이번에 추가가 되었고요. K7하고 같은 스마트 키인데 그 기능을 넣으려고 여기다가 버튼을 몇 개 더 만들었어요. 위급인 K7보다는 현재 이런 옵션은 더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K5냐 소나타냐 보통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K5를 살까 K7을 살까, 오히려 이 약간 위급의 포지션하고 경쟁하는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미디어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뒷범퍼에 이렇게 듀얼 머플러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모형이고요. 제가 보니까 2.0이나 1.6 터보나 실제 배기구는 다 이 범퍼 뒤쪽에 아래쪽에 향하고 있습니다. 변속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지금 파킹으로 돼 있고요. 이거 누르면 파킹으로 되는 거고요. 드라이브 모드로 하실 거면은 끝까지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끝까지 돌리시면은 후진으로 되고요. 가운데 딱 두시면 중립입니다. 이게 익숙하지는 않은 패턴이어 가지고 아마 처음 다뤄보시는 분들, 특히 성격 급하신 분들은 중간에 한번 헛딱지 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적응되면은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설정했던 계기판은 B타입이고요. 지금 설정한 계기판은 A타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A타입이 정보들이 좀 더 다이렉트하게 명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제 눈엔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현대차 시승할 때, 소나타랑 그랜저 시승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RPM 게이지가 반시계 방향으로 오르는 게 그렇게 친절하진 않은 것 같다고 했는데 K5는 일반적인 차량처럼 RPM 게이지를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제 눈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훨씬 편합니다. 딱 확인했을 때 RPM이 어디다라는 거 명확하게 보이고요. 드라이빙 모드를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디자인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중간 기착점에서 단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 차에서 단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얘기죠. 요즘 같은 시대에서 저는 흡연자인데 담배를 차 안에서 태우시는 분이 컵홀더 하나에다가 재떨이를 냅뒀다. 하나는 내가 마실 음료를 놔두고 동승자를 태웠다. 그럼 컵홀더가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앞좌석에는 컵홀더가 4개는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차에는 컵홀더가 이거 앞에 2개밖에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 안에 살짝 둥그렇게 파가지고 있긴 한데 여기에 만약에 이런 테이크아웃 컵홀더를 둔다? 이게 안 들어가요. 이쪽으로는. 이거 물 엎지릅니다. 이러다가. 실생활에서 왜 불편하다고 느끼냐면은 제 차가 딱 그 꼴이거든요. 제 차도 앞에 컵홀더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소나타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구성이네요. 뭐 제일 좋은 방법은요, 담배를 끊으시면 됩니다. 조수석에 탔는데 네. 일반적인, 아직 면허가 없으시죠? 네. 네. 탑승자로서 그냥 되게 평범한 일반인으로서 어떤 느낌인지 좀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뭐 자세하게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일단 앞좌석에 제가 좀 다리가 길거든요. 네. 키가 크죠, 진경 씨가. 근데 엄청 편해요. 이게 엄청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편하고, 사실 차를 잘 몰라서 설명하기 어렵지만 부드러운 느낌? 부드러운 느낌. 승차감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멀미 안 나고 진짜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평소에 멀미 심해요? 네, 저 멀미 많이 해요. 근데도 멀미가 안 난다? 네, 그냥 좀 운전 잘하는 사람 차에 타는 느낌. 감사합니다. 제 칭찬으로 들으면 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시는 일반인으로서의 입장이 이렇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뭐 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으시죠? 근데 차가 너무 예뻐요. 차가 너무 예뻐요. 네, 여기 안에 내부도 마음에 들어요. 터치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터치, 진경 씨도 터치 안 좋아해요? 네. 왜 안 좋아해요? 일단 눌리는 느낌이 없는 것도 싫고, 꼭 보고 해야 되는 것도 싫고, 뭔가 괜히 터치가 나중에 잘 안 될 것 같은. 진경 씨가 말한 게 엄청 정확합니다. 그쵸? 네. 이런 질문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K5가 좋은 것 같느냐 아니면 소나타가 좋을 것 같느냐, 이런 말씀 여쭤보실 것 같은데 개인 취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승차감이라든가 운동 성능이라든가 그리고 옵션이라든가 그런 게 차별화되는 부분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사실 이 차량과 소나타를 고민할 때 제일 크게 반영될 거는 디자인이죠. 익스테리어 디자인하고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 취향은 소나타보단 K5 쪽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인테리어도 소나타에 비해서 약간 좀 더 고급스러운 감성이 있고요. 익스테리어는 스포티한 느낌을 가지고서 특히 루프라인 진짜 예술로 뽑아놨어요, 이번 K5.
그 이전에 1세대 K5라든가 2세대 K5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세단의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익스테리어 디자인만 보면은 스포트백 같이 생겼어요. 그런 디자인에 반해가지고 저 같으면은 K5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제가 그 두 차 중에서 한 대를 선택을 한다고 하면요. 파워트레인을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2.0보다는 1.6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두 대 가격 차이가 50만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 이거 연간 자동차세 한 2년만 하면은 뽕 뽑습니다. 연비 낮은 RPM을 유지하면서 좋은 연비 뽑을 수 있고요. 차량의 힘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걸 냅두고 굳이 2.0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2세대 때 K5가 사실 큰 빛을 발하지를 못했어요. 1세대가 너무 센세이셔널했고 2세대는 그거에 비하면 조금 변화가 약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3세대 K5 한 번 더 돌풍 몰고 올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그런 말씀하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익스테리어는 되게 스포티하게 뽑았는데 실내는 조금 이제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에 비해서 올드한 느낌이 있다. 그 말도 나름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좀 이런 느낌이 저는 나쁘진 않더라고요. 네, 파워트레인 제가 아까 전에 1.6T를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대신에 1.6T 같은 경우에는 과급 차량이다 보니까 차량 관리라든가 그런 거는 자연흡기 차량에 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런 게 싫다고 하시면은 2.0을 가시는 게 무난한 선택이 될 수 있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저는 1.6T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웬만하면 1.6T 사세요. K5가 아마 인기가 워낙에 많아가지고 좀 시승 차량을 받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6 터보가 아닌 다른 파워트레인의 차량 시승할 수 있으면 제가 좀 시승 기회를 마련을 해보고요. 지금까지 저는 위키트리의 권혁재 PD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